네, 3대 지수는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고요. 오늘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를 더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만나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 연준 내 금리 인하 시점 갑론을박, 노골적 압박 먹힐까입니다. 노골적 압박이란 단어가 진짜 말 그대로인데, 자, 연준 내에서 뭐 월러이사, 봄원 연준 부의장 7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조짐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갑론을박 펼쳐지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아직까지 금융시장 전반의 전망을 보면은 네. 9월 인하 쪽에 아직까지 무게가 좀 실려 있죠. 스미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보면은 7월에는 금리 동결이 한 8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한 7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사실 오늘 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다만 뭐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감소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 둔화의 경고 신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소득도 줄어들고 따라서 이제 지출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표들을 보면 최근에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연준의 결정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24일 날 하원 재무위원회 반기 통화정책보고 청문회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Wait and see.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기존의 어떤 관망 입장을 재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 배경에는 경제 여전히 강하고 고용시장도 강하다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했어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이 고용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이런 경제 전반에 미칠 전망이 더 뚜렷해질까지 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도 이런 발언을 했지만은 공개 발언에 나섰던 연준 인사들이 거의 비슷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라든가 또 닐 카스가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뭐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이제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정책 변경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뭐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사람도 인플레이션 목표 도달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굉장히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하여간에 지금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보면은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앵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결국 두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네. 처음 이제 이러한 발언을 했고 운을 띄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7월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된다.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관세의 영향이 그렇게 뭐 크지 않다. 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 연준 인사 중에서 가장 그 매파적인 성향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이제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듭해서 언급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면은 7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지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높은 관세로 인해서 재화 가격의 상승 압력은 어떤 다른 요인들로 상쇄가 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작고 일회적인 물가 상승만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보면 부의장은 상당히 지금까지 보면요 가장 그 매파적인 사람인데, 작년 9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준이 50pp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그때 연준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모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에 얼마나 이 사람이 강경한 매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완전 입장을 좀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그렇고 보먼 부의장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죠. 월러 이사는 이제 일기 때
지명을 네. 받았고 보면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한테 지명을 받아서 지금 부의장까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발언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판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최근에 이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보통 후임 의장을 내정하는 거는 한 3, 4개월을 남겨놓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제 후임 의장을 내정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빨리 해야 된다. 조기 지명. 네, 조기도 뭐 10월 한 9월 10월에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용이에요. 이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내려라 빨리. 근데 안 내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의 지금 어떤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금 7월에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는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제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맥락이 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조기 금리 인하 얘기하는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준 전체의 어떤 견해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PC의 결과가 조금 이제 그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뭐 7월에도 금리 인하는 안 하더라도 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뭔가 이제 커멘트라든가 또는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시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조기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어필용인 것 같아. 이렇게 봤는데 대표님 그럼 이건 그냥 곁다리로 여쭤볼게요. 실제로 조기 지명이 이 압박만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임기를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쵸.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간에 해임은 불가능해요. 뭐 이게 임기가 많이 남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1년도 못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걸면 최악수입니다,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다만 이제 압박이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 먼저 해놓고서 그러니까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계속되는 어떤 지금 연준 흔들기, 파월 의장 흔들리기 이런 쪽에서 우리는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고 이번 주에 또 저희가 중요하게 주목했던 실적 발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뭐 시장의 기대를 역시나 넘어섰고 반도체 전반에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좀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난 3월 달에 그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한 86억에서 90억 달러 제시를 했는데 요번에 나온 거는 93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제시한 거 자체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은 그런 그 가이던스였는데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이제 실적이 거의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HBM의 수요 급증했고 그래서 이제 HBM 수요가 한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범용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호실적을 시현한 그런 배경이 됐고요.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07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8%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것대로만 되면은 사실 실적의 호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은 2분기부터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선수요가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2분기 실적이 호전해 보이더라도 하반기 실적에서 오히려 엇기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요번에 목표 제시하는 걸 보면은 4분기도 괜찮겠구나라는 시장의 어떤 안도감을 좀 심어준 부분이 있고요. 결국 HBM 시장의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HBM 비중이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지금 회복 중이라는 부분 이런 거를 확인해 줬습니다. 결국 이게 수요 쪽에서의 증가세가 이어진다면은 반도체 업종 전반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뭐 150달러 넘었으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지금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론의 움직임 또 엔비디아의 그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은 하반기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그럼 지금 시총 1위 굳히기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네. 더 갈까요? 아니면 조금 뭐 수익 실현 필요한 시점일까요? 지금은 일단은 뭐 그 꺾이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런 흐름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저는 좀 홀딩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뭐 실적의 성장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